여러분, 토마토를 안 먹는 것과 잘못 먹는 것, 뭐가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안 먹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잘못 먹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그냥 손해만 보는 건데, 잘못 먹으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귀한 성분의 96%를 그냥 버리면서 먹었다는 착각까지 하거든요. 100을 먹어도 몸이 가져가는 건 고작 4개밖에 안 됩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서 밝혀진 수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법. 둘째, 0원짜리 재료 두 가지로 1년 내내 쓸 수 있는 만능 소스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소스 하나면 설탕 없이도 감칠맛 나는 저당 요리 5가지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혈당 때문에 맛있는 음식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시판 케첩이나 토마토 통조림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꼭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토마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찌꺼기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면 이 활성산소라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치웠는데 50대, 60대 넘어가면 처리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쌓이고 세포를 공격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피부가 늙고 각종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이 무서운 활성산소를 잡는데 라이코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비타민 E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강합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비타민 E가 빗자루로 쓸어내는 거라면 라이코펜은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면 이 라이코펜이 세포벽 안에 꽉 갇혀 있어서 우리 몸이 거의 흡수를 못합니다. 흡수율이 고작 4%입니다. 100을 먹어도 96은 그냥 화장실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몸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못 챙기다가 이제야 건강 챙기겠다고 토마토 드시는 건데 잘못 드시면 허탕 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열을 가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다른 채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깨지잖아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건 오래 끓이면 영양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토마토는 정반대입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옵니다. 흡수율이 4%에서 35%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9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토마토는 생으로 한 박스 먹는 것보다 끓여서 한 숟가락 먹는 게 우리 몸에는 더 이득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좀 놀랐어요. 그동안 생으로 먹은 게 아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라이코펜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왜 토마토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지 이유가 확실해지거든요.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첫째, 혈관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수도관 안쪽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이 물때가 산화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라이코펜은 이 물때가 굳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심혈관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1%면 3명 중 1명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대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혈관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약 드시면서 동시에 토마토를 가열해서 꾸준히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끊으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약은 반드시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둘째, 전립선입니다. 남성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60대 이후 남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전립선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셨다면 전립선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해외 유명 의과대학 연구에서 일주일에 토마토를 가열해서 3번 이상 먹은 남성이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가열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생으로 먹은 그룹에서는 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으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안 되니까요. 가열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셋째, 피부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부세포가 손상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생기는 게 다 이것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토마토를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안에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12주간 꾸준히 가열 섭취한 그룹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홍반이 대조군보다 40% 가까이 적었습니다. 넷째, 뼈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이 정말 적은데요. 라이코펜이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우리 뼈는 만들어지는 것과 분해되는 게 동시에 진행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가 더 빨라지잖아요. 라이코펜이 이 분해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여성분들, 칼슘만 챙기실 게 아니라 토마토도 같이 챙기세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라이코펜은 벽돌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코펜이 혈관, 전립선, 피부,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만능 소스가 핵심인 겁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스 만들기 전에 먼저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소스 맛이 확 달라집니다. 마트에 가시면 토마토가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맛 차이가 큽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빨간색일수록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초록빛이 살짝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덜 익은 겁니다. 소스용으로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완숙 토마토가 가장 좋습니다. 과숙, 그러니까 살짝 물러지기 시작한 것도 소스에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당도가 올라가 있어서 맛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할인하는 못생긴 토마토, 그거 사시면 됩니다. 둘째, 들어보세요. 같은 크기인데 무거운 게 좋습니다. 무거울수록 수분과 과육이 꽉 찬 거예요. 가벼운 건 속이 비어 있거나 물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셋째, 꼭지를 확인하세요. 꼭지가 싱싱하게 초록색이면서 단단히 붙어 있으면 신선한 겁니다. 꼭지가 마르거나 떨어져 나갔으면 수확한 지 오래된 겁니다. 다만 소스용이라 당일 바로 끓이실 거면 꼭지 상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넷째, 이건 의외인데요. 약간 못생긴 게 맛있습니다. 둥글고 예쁜 토마토보다 어깨가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좀 일그러진 토마토가 당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햇볕을 받고 천천히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예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죠. 다섯째, 제철을 아세요.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토마토 제철입니다. 이때 가장 싸고 가장 맛있습니다. 제철에 한꺼번에 넉넉히 사서 소스를 만들어 두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냄비로 만들어서 작은 병에 나눠 담아 두시면 됩니다. 토마토 잘 고르는 법 5가지. 다시 정리하면 빨간색, 무거운 것, 꼭지 싱싱한 것, 못생긴 것, 제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마트에 가시면 토마토 고수가 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완숙 토마토 15개, 양파 2개, 이게 전부입니다. 토마토가 주먹보다 크면 10개에서 12개로 줄이시면 됩니다. 마트 기준 토마토 한 봉지 3, 0원, 양파 한 망 2영원이면 총 재료비 5, 0원에 끝납니다. 돈 한 푼 아까운 우리 세대, 이 가격이면 부담 없으시죠?
시판 프리미엄 토마토 소스 한 병이 0원에서 10,000원 넘게 하잖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그거 4~5병 분량을 5,000원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첨가물 하나 없이요. 병원비 아끼시는 것까지 합치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토마토는 깨끗이 씻어서 꼭지만 떼고 믹서기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가르거나 4조각 내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벗기지 마세요.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이 껍질입니다. 과육보다 3배에서 5배가 집중돼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껍질 벗기고 씨 빼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그건 식감 때문이에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처럼 매끈한 소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30분 끓이면 껍질이 완전히 녹아서 식감 문제는 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껍질을 벗기는 건 쌈장 싸 먹으면서 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런 낭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양파는 껍질만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너무 잘게 안 썰어도 됩니다. 어차피 믹서기에 갈 거니까 대충 4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파를 같이 넣느냐? 이 부분을 아셔야 이 소스의 진짜 가치가 이해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토마토만 끓이면 신맛이 꽤 강합니다. 이 신맛 때문에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설탕을 넣는 순간 우리 몸에서 비타민 B가 설탕을 분해하느라 전부 동원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설탕 처리에 다 쓰여버리면 토마토에서 가장 아까운 영양소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 챙기려고 끓여 먹는 건데 설탕 넣으면 의미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설탕 없이 어떻게 단맛을 내느냐?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를 토마토와 함께 30분간 뭉근히 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양파의 매운 성분, 그러니까 눈물나게 하는 그 성분이 열기와 함께 전부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양파만의 깊고 묵직한 천연 단맛이에요. 설탕은 혀끝만 톡 치고 사라지잖아요. 달고 끝이에요. 양파의 단맛은 입안 전체에 퍼지면서 감칠맛까지 데리고 옵니다.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비타민 B는 고스란히 살아있으면서 신맛은 자연스럽게 눌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양파만으로 그게 된다고? 근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였어요. 설탕 넣은 것보다 맛이 더 깊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시는 설탕 안 넣으실 겁니다. 양파를 넣으면 좋은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양파의 퀘르세틴. 퀘르세틴이 뭐냐면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동시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능력이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크게 올라갑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거예요. 혈관 벽에 붙은 노폐물을 청소하고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서로를 끌어줍니다. 단순히 맛 때문에 양파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넣는 겁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궁합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손질 끝났으면 토마토와 양파를 믹서기에 함께 넣고 갈아줍니다. 30분 끓일 거라 곱게 안 갈아도 괜찮습니다. 대충만 돌려주셔도 끓이면서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믹서기 없으신 분은 도마 위에서 칼로 잘게 다지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결과물은 같습니다. 갈아 놓은 걸 냄비에 붓고 강불로 올리세요. 여기서 혹시 걱정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센 불에 끓이면 영양분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 똑같이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마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열에 약한 다른 채소와 달리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가열할수록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게 핵심이에요. 냄비는 스테인리스나 범랑 냄비를 쓰세요. 알루미늄 냄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가 산성이 강해서 알루미늄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일반 냄비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여기서부터 30분이 승부입니다.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주걱으로 바닥을 긁어가면서 저어주셔야 합니다. 바닥에 눌러붙으면 탄맛이 소스 전체에 퍼지니까 이것만 신경 써주세요.
오븐에 한 번씩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다른 일 하시다가 알람 울리면 가서 한번 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이 30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15분 정도에서 불을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5분으로는 양파의 매운 성분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었을 때 뒷맛에 알싸한 기운이 남고 단맛도 덜 올라와요. 한번 바빠서 20분에 끊었는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감칠맛이 반이었고 양파 냄새가 은근히 걸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반드시 타이머를 30분에 맞춰 놓습니다. 이 30분이 맛의 갈림길입니다. 25분도 안 됩니다. 30분 꼭 지켜주세요. 30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농도가 걸쭉하게 잡힙니다. 처음보다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에 소금 반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양파의 감칠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금은 이 정도만 건드려도 맛이 완성됩니다. 소금도 적게 들어가니까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심이시죠. 혹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양파를 반 개만 더 추가해 보세요. 설탕 넣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양파 반 개면 단맛이 확 올라오면서 신맛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소스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솔직히 허탈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걸로 그 맛이 나온다니. 근데 진짜입니다. 토마토 15개, 양파 2개, 30분. 이게 전부예요. 이제 보관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스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근데 1년 가게 만드는 건 이 과정에 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유리병을 열탕 소독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소스를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유리병을 쓰세요. 잼 먹고 남은 유리병, 꿀 먹고 남은 유리병 다 됩니다. 새로 사실 필요 없어요.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냄비 바닥에 면 행주를 한 장 깔아주세요. 끓는 물 속에서 병끼리 부딪히면 깨지는데 행주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행주 위에 유리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찬물을 자박하게 부어주세요. 여기서 절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찬물 상태에서 병을 함께 넣고 가열해야 합니다. 이미 끓고 있는 물에 찬 유리병을 넣으시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유리가 깨집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뜨거운 물이 튀면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찬물에 병 넣고 같이 끓이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강불로 올려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5분간 유지합니다. 소독이 끝나면 병을 꺼내서 채 위에 거꾸로 엎어두세요. 이때 절대로 찬물에 헹구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열기가 물기를 알아서 증발시켜줍니다. 행주로 닦으시는 것도 안 돼요. 행주에 있는 세균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연 건조가 가장 깨끗합니다. 병 안쪽에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소독은 소스 끓이기 전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소독하는 동안 소스를 끓이실 수 있어서 시간이 겹치지 않고 편합니다. 이제 소스를 담을 건데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소스가 뜨거울 때 바로 담으셔야 합니다. 식어버리면 진공이 안 잡혀요. 유리병의 전체 높이의 80%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100%로 꽉 채우시면 안 됩니다. 팽창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스 담은 뒤 맨 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만 떨어뜨리세요. 오일막이 표면을 덮으면서 산소 접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걸 안 하면 소스 윗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먹는데 문제는 없지만 1년 내내 선명한 빨간색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한 스푼이 답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자체도 라이코펜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오일까지 넣으셨으면 뚜껑을 꽉 닫고 병을 거꾸로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로 24시간 놔두시면 됩니다. 뜨거운 소스가 식으면서 내부 공기가 수축하고 완벽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지나면 똑바로 세워서 햇빛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끝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개봉 전에는 1년 보관이 가능하지만 뚜껑을 한번 여시면 그때부터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2주 안에 드셔야 합니다. 혼자 드시거나 소비가 느린 분들은 처음부터 작은 병 서너 개에 나눠 담으세요. 큰 병 하나에 다 담으시면 개봉 후에 다 드시기 전에 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병에 나누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이것만 지키시면 끝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스 만들기와 보관이었고요. 기억하시죠?
토마토 15개, 양파 2개, 30분 끓이기, 유리병 열탕 소독, 올리브 오일 1스푼.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판 토마토 제품은 어떨까요? 마트 가면 토마토 케첩, 통조림 토마토, 파스타 소스 줄줄이 있잖아요. 이거 사 먹으면 안 되느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시판 토마토 제품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토마토 케첩입니다. 여러분, 케첩이 토마토로 만든 거니까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토마토가 원료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케첩 한 병 뒷면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놀라십니다. 토마토보다 설탕과 물엿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성분표는 함량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토마토 다음에 바로 설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케첩 한 숟가락에 설탕이 약 4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각설탕 하나예요. 고기 구워 먹으실 때 케첩 서너 번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각설탕 서너 개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은 설탕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알면 정말 속상하시죠. 둘째,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이건 케첩보다는 낫지만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통조림 안쪽 코팅에 비스페놀이라는 화학물질이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스페놀이 뭐냐면 환경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열 처리 과정에서 이 성분이 식품으로 미량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산성이 강해서 다른 식품보다 용출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국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서도 가급적 통조림보다는 직접 조리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드신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드시는 거라면 직접 만든 소스가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시판 파스타 소스입니다. 이건 좀 심합니다. 당류 함량이 한 병에 설탕 15스푼 분량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거기다 인공향료, 합성착색료, 보존제까지. 성분표에 이름을 읽을 수 없는 게 줄줄이 적혀 있어요. 우리 몸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판 제품은 토마토의 좋은 성분보다 첨가물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5. 영원이면 첨가물 하나 없는 순수한 소스를 넉넉히 만들 수 있는데 굳이 10,000원 넘는 돈 주고 설탕 범벅을 사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시판 제품의 문제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이 소스 하나로 만드는 저당 요리 5가지, 설탕과 물엿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레시피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풍성한 요리로 올라갑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 번째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첫 번째,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자주 해드실 요리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우리가 만든 토마토 양파 소스 4큰술을 넣으세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계란 3개를 풀어넣고 젓가락으로 크게 서너 번만 저어줍니다. 너무 잘게 젓지 마세요. 큰 덩어리가 살아있어야 식감이 좋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처럼 잘게 부수시면 안 돼요. 큼직큼직하게. 불 끄고 소금 한 꼬집, 참기름 서너 방울. 이게 끝입니다. 밥 위에 올리면 설탕 없는 감칠맛 덮밥이 되는데요. 여기서 영양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지방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라이코펜 흡수를 돕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거든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계란과 올리브 오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영양 궁합까지 딱 맞는 조합이에요. 바쁜 아침에 이거 하나면 한 끼가 해결됩니다. 손주들 아침 챙겨주실 때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케첩 대신 이 소스로 만들어주시면 설탕 없이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두 번째, 두부 토마토 스테이크입니다. 두부 한 모를 1.5cm 두께로 썰어서 키친타월로 물기를 꾹 빼주세요. 물기를 안 빼면 기름이 튀니까 꼭 빼셔야 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서 접시에 옮겨 놓습니다. 같은 팬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볶다가 소스 5큰술, 물 2큰술을 넣고
중불에서 3분만 조리세요. 걸쭉해진 소스를 구운 두부 위에 끼얹고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건 직접 해보고 좀 놀랐는데요. 간장 양념 한 방울 안 넣었는데 두부에 이런 깊은 맛이 입혀질 줄 몰랐습니다. 두부가 워낙 담백하니까 소스의 감칠맛을 고스란히 빨아들이더라고요. 탄수화물은 거의 제로인데 단백질이 가득해서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당뇨 때문에 밥 반찬 고민이시라면 이 두부 스테이크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립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토마토 해물 스튜입니다.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새우 6마리, 오징어 반마리, 바지락 한 줌을 넣고 중불에서 2분간 볶습니다. 해산물이 반쯤 익으면 소스 한 컵 정도, 물 한 컵을 붓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이세요. 소금 반 숟가락, 후추 약간이면 간이 끝납니다. 전체 15분 정도 걸립니다. 혹시 해물인데 비리지 않냐고 걱정되시는 분 계실 텐데요. 토마토의 유기산이 해산물의 비린 성분을 완벽하게 감싸버립니다. 비린내 없이 시원하고 깊은 국물만 남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좋은 조합인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해산물의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토마토의 혈관 건강 효과와 시너지까지 납니다. 밥과 함께 드셔도 좋고 밥 없이 국물만 드셔도 속이 든든합니다. 추운 날 이 스튜 한 그릇이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닭가슴살 토마토 조림입니다. 닭가슴살 2덩이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소금 후추로 밑간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겉면이 하얗게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3분간 볶으세요. 여기에 소스 6큰술을 붓고 뚜껑 덮어서 약불에서 8분간 조입니다. 뚜껑 열었을 때 소스가 반 정도로 졸았으면 깻잎이나 파슬리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닭가슴살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충이 퍽퍽한 식감이시잖아요. 이 소스에 졸이면 수분이 스며들면서 결이 촉촉하게 바뀝니다. 설탕이나 간장,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닭가슴살은 이 소스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토마토 양파 소스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소스 3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식초 1큰술, 소금 1꼬집. 이걸 그릇에 넣고 잘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이것만으로 시판 드레싱을 대체하는 저당 드레싱이 됩니다. 시판 드레싱에는 액상과당하고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 병에 설탕이 30g 넘는 제품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만든 드레싱은 당류가 거의 제로예요. 양상추, 파프리카, 오이, 방울토마토 위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올리면 이거 하나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일주일은 끄떡없으니까 넉넉히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드레싱을 왜 사 먹었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5가지 레시피를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이름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토마토 계란볶음 5분. 둘째, 두부 토마토 스테이크 10분. 셋째, 토마토 해물 스튜 15분. 넷째, 닭가슴살 토마토 조림 15분. 다섯째, 샐러드 드레싱 2분.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소스를 생활에 적용하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특히 피부 건조함이 심해서 가을만 되면 온몸이 가려우셨다고 합니다. 로션도 비싼 거 써보고 피부과도 가보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셨다고요. 이분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솔직히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챘다고 합니다. 얼굴색이 좋아졌다고요. 2달쯤 되니까 가을인데도 피부 가려움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비싼 영양제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정합니다. 토마토 소스만으로 갱년기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 경험이고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이야기가 좀 특별합니다. 가장 큰 고민이 반찬이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달달한 양념을 못 쓰시니까 밥상이 늘 심심했습니다. 맨날 소금 간에 나물만 드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분이 아무리 다양하게 해보려고 해도 설탕이나 물엿 없이 맛을 내기가 어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밥맛이 없어지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량이 줄면 또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었어요. 이분이 토마토 소스를 알게 되시고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셨는데 첫 한 입에 눈이 동그래지셨다고 합니다. 설탕 하나 안 넣었는데 이런 감칠맛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은 이 소스로 요리하신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다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라이, 밥 먹는 게 다시 즐거워졌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혈당 관리한다고 맛을 포기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맛있으면서 건강한 방법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만든 이 소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핵심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토마토는 반드시 가열해서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가열하면 35%까지 올라갑니다. 9배 차이입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전립선, 피부, 뼈, 건강에 다 좋습니다. 둘째, 0원짜리 재료 2가지로 만능 소스를 만드세요. 토마토 15개와 양파 2개, 30분만 끓이면 됩니다.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시고 설탕 대신 양파로 단맛을 잡으세요. 유리병에 열탕 소독해서 담으시면 1년 보관됩니다. 셋째, 시판 케첩과 통조림 대신 직접 만드세요. 시판 제품은 설탕과 첨가물 범벅입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십니다. 저당 레시피 5가지로 매일 활용하세요. 계란볶음 5분이면 한 끼가 해결됩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맛있는 음식 참지 마세요. 이 소스가 있으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 자식들 키우느라 내 입맛 뒤로 미뤄왔잖아요. 이제는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실 때입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저렴할 때 양파랑 같이 넉넉하게 사오세요. 0원어치 재료로 30분만 끓이면 석 달은 넉넉히 쓰는 만능 소스가 완성됩니다. 작은 병에 나눠두시면 개봉할 때마다 처음 그대로의 맛입니다. 냉장고에 이거 한 병만 있으면 설탕 없이도 감칠맛 나는 저당 요리가 매일 가능하고요. 1년으로 계산하면 시판 소스 사 드시는 것보다 수만 원은 아끼시는 셈입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주변에 혈당 때문에 맛있는 음식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만들어 볼게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더 좋은 레시피 찾아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